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장칼국수 입에 딱 붙잖아요. 네. 품바의 고정인 충청북도 음성군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 전통시장에 지난해 국수거리가 생기면서 음성 군민은 물론 타지의 관광객들까지 즐겨 찾는 음성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성 전통시장의 국수거리에 불과 며칠 전에 둥지를 튼 사장님 초대를 받아 찾아갑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뜨거운 식당 주방에서 열심히 국수를 삶고 계신 사장님. 개업하신 지 얼마나 저희 이제 3일차 초보 사장이에요. 됐어요? 이제 개업을 한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초보 사장님. 손님이 맛있다고. 그래도 국수를 삶아내고 삶은 국수를 갖은 양념을 한 육수에 말아내는 모습은 더없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3일차 사장님이 만드는 국수는 얼큰한 장을 풀어 만드는 장칼국수. 장칼국수의 맛은 장맛이 좌우하지만 장맛 못지않게 국수에 올려지는 김과 쌉쌀한 맛을 더해주는 쑥갓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장칼국수는 장마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죠. 사장님, 근데 우선 좀 이상한 게 이 장칼국수에 어울리지 않는 이 콩나물이 나왔는데 이 콩나물을 왜 주신 거예요? 콩나물이 좀 식감이 좀 아삭아삭한 식감이 이제 면이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나물을 넣어서 드시면 좀 식감이 있잖아요. 아삭아삭한 맛도 좀 이렇게 같이 느끼라고. 그럼 좀 묘미가 좀 있습니다. 네. 안에다가 넣어서 같이. 네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콩나물 드셔도 무침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매운맛을 덜어주기 위해 같이 먹는 음식인데 장칼국수와 같이 먹는 것은 다소 생소한 경험입니다. 아무튼 장칼국수는 먹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역시 장칼국수의 묘미는 먹기 전에 국물을 한번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칼국수 특유의 그 밀가루 향이 나지 않고 칼칼하면서도 왜 저희 그 한국 사람의 입맛을 좀 뭐랄까요, 이 침샘을 자극하는 아주 고소한 맛이 있네요. 어머니의 맛은 손맛, 장칼국수의 맛은 장맛. 이 말은 영원 불멸의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숟가락을 한번 이렇게 국물만 이제 떠서 먹어봤는데, 이 장맛도 장맛이지만 이 육수 있잖아요. 육수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뭔가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멸치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장칼국수의 장맛을 제대로 맛을 본 다음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국수에 콩나물 무침을 곁들여 본격적으로 장칼국수 맛의 사냥에 들어갑니다. 난생 처음 장칼국수에 콩나물 무침을 곁들여 먹어보는 경험.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해집니다. 이게 재밌어요, 맛이. 그냥 이 칼국수 면발만 진짜 그냥 이렇게 씹을 때는 조금 덜 재미가 있거든요. 그냥 좀 쫄깃쫄깃하고 그냥 이렇게 좀 그렇네. 근데 딱 지금 콩나물 딱 들어가니까 콩나물이 원래 아삭거리잖아요. 근데 그 아삭거림이 이 면발로 인해서 2배로 막 이렇게 튀는 것 같아요. 더 맛있네요. 더 이렇게 더 아삭아삭하고 더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 우리가 장마철에 국수를 즐겨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와 무더위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기 쉽죠. 그런데 국수는 소화가 비교적 잘 되고 얼큰한 장칼국수는 입맛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팔색조 첫 번째 비주얼 좀 장칼국수답지 않게 좀 뭐랄까요, 좀 어죽 분위기였고, 두 번째 그 밀가루 향이 나지 않는 독특한 이 국물의 그 독특한 맛. 세 번째는 이 콩나물이 주는
그 밀가루의 식감을 잃어버리게 아삭아삭 같이 씹히면서 밀가루가 아니라 그 부드러움이 아삭함이 섞이면서 마치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 그런 느낌의 맛, 예, 쫀득쫀득하면서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그다음에 국물이 마지막에 주는 이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저 속까지 쫙 내려가는 그런. 3일차 새내기 장칼국수 사장님의 장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앉아서 이렇게 많이 이제 두 분이서 일하시는 모습 주방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그냥 사장님과 이렇게 직원분의 관계는 아니신 것 같고 일하시는 모습이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저희 친정엄마고 저는 첫째 딸. 네, 첫째 딸 장녀예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가까이서 뵈니까 잘 모셨어요.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큰딸, 이게 장녀하면은 살림미천, 그죠? 네. 근데 이 장녀와 함께 이렇게 장사를 하시니까 어떠세요, 어머니? 이제 옆에서 보니까 뭐 어떻게 이제 같이 있으니까 좋기는 하고 또 측은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좀 움직여서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고 그렇죠. 장사잖아요. 엄마하고 딸하고 있을 때는 이제 마냥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장사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 스타일 이렇게 요식업을 오래 하셨고 저는 이제 신생 진짜 깐난 병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정말 잔소리고 막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엄마의 그런 경험이 나의 지식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한결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근데 두 분이 딱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모녀지간. 근데 전형적인 모녀지간인 게 뭐 저도 엄마랑도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응원도 했다가 또 내만 같지 않으면 또 답답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또 얼마나 이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짠하기도 하셨다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전형적인 우리 엄마 모습이시고, 근데 또 따님대로 또 처음에는 스트레스 엄청 받으십니다. 우리 또 딸하고 엄마가 또 얼마나 잘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랬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또 스승 같은. 사장님께 제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왠지 낯이 굉장히 익어서 제가 어디서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일본을 굉장히 자주 가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일본에서 혹시 본 적이 있나? 혹시 일본에서 뭐 이렇게 장사 같은 거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코하마하고 저기 그 도쿄 중간이 이제 신마루코라고 있죠. 신마루코 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큰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가 나오면 2층에서 이제 서울이라는 간판을 걸고 거기에서 이제 한식을 했습니다. 유명했었죠, 좀.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 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혼된 그러니까는 본점을 하고 글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녔었어요. 거기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이제 하고 맞춰서 이제 제가 오픈을 했고 오픈을 하면서 이제 이전에 했던 그 가게는 이제 여동생한테 물려주고 그러고 이제 갔었는데 거기도 역시 이제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에 손님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도 또 들었고 제가 하는 그대로 또 전수해주고 왔기 때문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이제 그 중간 그 신마루코 거기 와서도 손님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
그거를 네온사인, 네온사인을 거기다 한 달을 제가 오픈을 이제 언제 오픈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서울이라는 가게가 좀 유명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네, 뭐 갈비찜에서부터 예, 예. 거기서 뵀다 했는데 제가 그 가게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제가 20대 초반에 일본에서 오랫동안 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요코하마나 뭐 오사카나 뭐 도쿄도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제가 왜 또 객지 나가면 또 내 나라 음식을 또 찾게 되잖아요. 내 입에 안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집만 좀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뵀다 했더니 근데 여기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계기?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16년 됐고,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그 해야 될 이제 그 사역이 있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이제 이렇게 큰 딸이 또 음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도. 예, 그러는데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라고 얘기하고 싶질 않았어요. 이게 너무 힘들다. 음식이라는 게 오시는 손님들마다 다 입맛이 각각이고 거기에 또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 끝에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 자, 가게 오픈하신 지가 이제 3일밖에 안 되셨잖아요. 근데 그 음성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또 이 가게를 내게 되셨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왜 하필이면, 물론 여기가 음성시장이긴 하지만 굳이 왜 장칼국수를 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음성에 여기 왔던 계기는 되게 관광객 모드였어요, 전에는. 그래서 품바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품바 축제로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구경하면서 보니까 좀 매력 있는 도시구나, 여기가. 뭐 그런 축제, 그리고 이렇게 지역 상생을 하기 위한 노력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눈여겨봤다가 제가 아까 저희 친정엄마 말씀하셨듯이 음식을 내가 노후에 좀 이렇게 소박하게 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이렇게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가게가 딱 제 눈에 좋은 사람 만나면 후광이 비친다 그러잖아요. 이 가게가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는. 이 가게는 될 가게야. 내가 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저희 엄마를 모시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을 왔어요. 이 가게를 계약하고 싶어서. 그래서 왔는데 엄마도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하면 한번 해봐라. 또 처음에 걱정 반, 진심 뭐 이렇게 응원 반 해줄까. 네, 그래가지고 정말 몇 번이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너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으면서 나 정말 하고 싶다 하면 잘할 것 같다. 좀 아직 기술은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다. 엄마의 그런 기술을 내가 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장칼국수 여기 보니까 장칼국수 메뉴가 없는 거예요. 다 칼국수 메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색다른 걸 하면 내가 여기서 좀 이제 신생아 병아리 사장님이 있지만 좀 돋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음성에 고추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추장하고 연결하고 고추하고 연결을 시키면 음성의 독보적인 음성 전통시장도 알려주고 나도 돋보이고 상생할 수 있는 가게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장칼국수를 정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이 잠님 뭐 이런 말씀드리는데 품바 축제를 보러 왔다가 정착을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거야. 엄마는 내가 미쳐. 화장하는 거. 지금까지 먹어본 장칼국수 중에서 그 고추장이 텁텁한 맛이 전혀 안 나면 정말 맛있었거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맛을 내는 비법이 있을까요? 강원도가 원래 장칼국수 원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드셔보더니 거기서 정말로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어머니한테 이제 배웠던 이제 그러한 그 장칼국수, 그러니까 장맛을 살려서 그래서 이제 그 비법을 이제 양념을 잘 비율을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딸한테 이제 어떤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비교해서 어떤 이제 몇 대 몇으로 비율을 해서 이제 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따님께 이제 그 솜씨를 음식 솜씨를 다 전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꼭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네, 이건 철칙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신선도하고 이제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맛내는 뭐 맛을 이제 내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통 고유의 그 잔맛을 잘 살려서 비율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저 있잖아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그 가게 이름을 사장님 것도 이름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머님도 전함도 아니고 왜 굳이 그 남편분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가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근데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남편이 계산해서 수제 어묵가 하민 수제 어묵이라고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하민이네 장칼국수. 자랑스러워 웃는 건지 아니면 쑥스러워서 웃는 웃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와, 근데 정말 닭살 돋아서 지금. 아니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그 이름을 지으셨다는 그 말이 진심이시겠죠? 설마 이게 방송용 아니시겠죠? 근데 좀 와닿기는 하네요. 정말 사랑해서 지으셨다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아는 그분이 맞다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한국 땅에서 그 정도의 음식의 자리에 오른다는 건 음식으로만 그 자리, 일본이 또 음식에 대한 이 자존심, 뭐 자부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자리를 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데 정작 본인은 이 가게를 어디까지, 어느 위치까지, 그리고 어떻게 경영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지. 전 첫 번째는 여기 음성에서 이제 터전을 잡았으니까 음성에서 음성 장칼국수면 하민이네. 이렇게 좀 맛집이야. 거기 가보고 싶어. 이렇게 하고 한 그릇 먹고 났을 때 나 오늘 정말 행복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행복한 느낌? 나 여기 잘 왔어. 그리고 음성이라는 이 지역에 나 거기 또 가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먹거리가 미소시장에 많은데 그 중에서 개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햇병아리가 좀 하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햇병아리를 보호하는 장닭과 씨암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스승과 또 든든한 또 남편과 이런 가족 경영 식당인데 근데 저는 이 또 보면 아무리 가족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 가게지만 특히 이 왜 그 장모님하고 이 사위 이 관계가 아무리 이제 시대가 좋은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분도 많이 있지만 약간은 좀 껄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일에 있어서는요. 네, 그래서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친어머니처럼 그냥 아무 그거 껄끄럼 없이 너무나도 아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서 잘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니까 참 보기 좋았고요. 장모님은 뭐 저한테는 네, 제 2의 어머니나 마찬가지, 친엄마나 마찬가지 분이십니다. 네. 네. 뭐 홀로 어렵게 아버지 모시고 살고 있는 저를 장모님이 구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쁜 색시 만났고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으로 일구어가고 있는 음성 전통시장의 장칼국수 사장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건드려야 되니까 저번에는 이분들 정말 대박나서 글로벌 마켓으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저희 CCS 중국방송 대박송 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이야. 한 사람 여러분 같더니 거기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대박나세요.